최저가 결제. 아이고, 그게 최저가냐? 알리는 새로운 유통구조로 빠르게 쏘니까 그동안 잘못 썼네. 같은 상품도 착한 가격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형이 계속 바꿔줄게. 늪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3주 연속 스페셜 V의 불금을 책임지고 계신 두 분입니다. 한일우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얀 첫눈이 내렸잖아요. 저는 네. 막 마음까지 순수해지고 온 세상이 새하얘 보이고 막 되게 설렜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눈을 못 봤거든요. 저희 집엔 눈이 안 왔어요. 눈이 안 네. 왔는데 이제 저도 동심이 있을 때는 음. 그래도 이제 눈을 보면 굉장히 막 설레고 기분 좋고 막 이랬는데 네. 사실 이제 운전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제 뭐 차 막히는 거 아유, 신경 아유, 써야 네네. 되고 차 더러워지는 거 신경 써야 되고 세차 언제 하지 또. 네, 그렇죠. 그런 세차 계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동심이 좀 오래 가시지 않았을까요? 뭐 한 20대 중반까지는 눈사람도 만들고 뭐 이러긴 했는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네, 정 기자는요? 저도 뭐 이제 뭐 만만치 않아요. 네. 사실 군대 가서 이미 끝났고 네. 아, 군대 오늘도 가면 눈 이렇게 그죠, 치우죠. 치워야 고생을 되니까. 많이 해서 그때 이미 끝났고 아까 운전하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망했다. 세차 안 해서 다행이다. 안 해서 다행이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두 분과 함께 여기는 눈이 없는 공간이니까 네. 신나게 오늘의 경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정말 이번 주 최고의 빅매치가 열렸죠. 이 선두 흥국생명과 그 뒤를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2위 GS칼텍스가 만났습니다. 인천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한국생명은 브로킹이 지금쯤은 하나쯤은 나와줘야 분위기 전환할 수 있습니다. 김지원 내려와서 올립니다. 유서연 쪽에 밀어넣기 직접 커버. 한수지 길게 밀었습니다. 김미연이 받고 김연경을 봅니다. 페이트 실바 살렸고 유서연 스파이크 블로킹 김수지 이거죠. 점차로 간격을 줍니다. 리시브 잘 됐어요. 가운데 그냥 호위강터. 자 살렸고 동점 찬스. 때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동점을 만듭니다. 자 리시브 짧았고 유서연이 뿌립니다. 조금 낮은데요. 해결을 합니다. 이걸 해결하네요. 자, 옐레나와 실바 네. 하이볼 처리 잘해주고 있어요. 자,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강소희 때리나요? 하이볼 강타. 막힙니다. 역전 블로킹. 15대 14. 자 오늘 김수지를 선발로 내세운 네. 아본단장 감독이 어떤 칸을 적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리시브 흔들려요. 서브 득점까지 나오면서 흥국생명의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쪽으로 서브를 넣었어요. 토너볼 강타. 자 실바 넘어지면서 받았고 강소희 역전을 만듭니다. 네. 이원정 백커스 연타 수비됐어요. 실바 다시 한번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득점. 안쪽에 떨어집니다. 김다솔의 서브 득점. 다 실렸네요.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한타 해봤고 김지원 백토스. 짧아요. 자, 김미연 받고 빠진다. 역전 찬스. 렐레나 가로막혔고 레이나 가운데 푸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전 성공 흥국생명. 한수진의 리시브. 강소희 떴어요. 살렸고 밀어냅니다. 오세영 김지원 다시 한번 강소희 바운드를 시켰고 간격을 벌릴까요? 김다솔 가운데 레이나 20대 18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킥 역전 성공 GS.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일수록 김미연 선수는 오른쪽으로 충분히 볼을 보내줘야 됩니다. 김연경이 맞고 백커스로 옐레나. 자 수비가 됐네. 넘겼습니다. 코너볼 살렸어요. 김지원 멀리 뿌렸고 실버
자, 리시브 짧았어요. 유서연의 하이볼 받고 이주아 김연경 네. 블록아웃 동점을 만듭니다. 23대 23. 이제 김연경에게 몰아줄 거고 GS 칼텍스 실바에게 몰아줄 거고. 맞습니다. 실바가 가운데로 막힙니다. 역전 블로킹. 피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주아의 정확한 블로킹 득점. 좋습니다. 강소희 왼쪽으로 유서연 선택 막힙니다. 결국 1세트 흥국생명이 가져갑니다. 도수빈 잘 받았어요. 중앙 왼손 유서연 넓게 시간을 벌었고 실바 쪽으로 갑니다. 강타 블로킹 이주아 한나의 실바 막혀요. 또 하나의 블로킹 득점. 네. 정확했습니다. 오늘 블로킹에서 7대 0으로 앞서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GS 칼텍스는 그렇다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브인데요. 잘 받았습니다. 빅오픈 한다 헤디그 김지원 홈이 안 맞아요. 밀어넣기 블로킹 턴볼 들어 때립니다. 자 수비가 됐고 슈거 맞아요. 낮고 빠른 서브로 동점을 만드는 한수진. 이렇게 서버로 투입되는 선수들은 정말 짧은 시간에 임팩트를 네. 보여줘야 되잖아요. 야무진 서브가 들어갔네요. 네. 다시 서브 득점. 16대 14 분위기를 가져가는 흥국생명. 한수진의 리시 실바 블록아웃 네. 득점. 13득점째.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경기 운영을 조금 더 쉽게 가져야 됩니다. 네트가 또 떨어집니다. 들어갔어요. 17대 17. 김현경 잘 받았어요. 백토스 파이커. 나이스 자 커버. 어째 커버 도수빈 그리고 김미영 강타 블로킹. 드디어 첫 번째 블로킹이 나옵니다. 강소희 받고 가운데 실바 바로 막혔어요. 반대편 권민지 밀어넣기 커버됐고요. 다시 한번 권민지 막힙니다. 이주아 블로킹 4개째. 이거 뭐 정확히 보고 있네요. 권민지 잘 나갔고 실바가 막힙니다. 네. 9번째 블로킹 득점 흥국생명. 선수들이 살짝 붙였어요. 중앙 밀어냅니다. 수비가 됐고 김현경 백스텝 한나혜 잘 받았고 실바 높게 권민지 막힙니다. 또다시 막힙니다. 10번째 블로킹 권민지가 받고 권민지가 막힙니다. 요번에는 여기 다음은 어디 미리 알고 있는 듯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수성 넘어지면서 도수빈이 받았습니다. 파이터. 자 수비 됐어요. 오른쪽 호위 안쪽에 떨어집니다. 이제 두 점차 네. 넘어왔어요. 오른쪽 호위 받고 유서연 막혔고 자, 다시. 세 번째 한 번 더 유서연 블로킹. 완벽한 벽을 세우는 이주합니다. 이원정 김연경 블록아웃 득점. 2세트 25대 22. 리시버 흔들립니다. 많이 움직여 오픈 한다 헤딩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찬스볼 흥국생명 이원정 불러나면서 김연경에게 팬케이크 수비. 다시 한번 흥국생명 백토스 레이나 엘레나의 디그 김연경 쪽이에요. 파이터 다시 커버 김연경 강타 길게. 14대 12. 이윤신 선수를 연습을 시켰었거든요. 1라운드 승리로 입단을 한 이윤신 선수입니다. 빅오픈 터치아웃입니다. 데뷔 첫 세트를 성공합니다. 이윤신 선수 중앙여고 졸업 예정자. 예.
준비가 됐어요. 다시. 이윤식, 백토스. 오른쪽 호이. 공격 못해요.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스파이크. 한날 이윤식. 퀵업한 블로킹. 김미영. 오늘 13개째 그렇습니다. 만들어냅니다. 짧은 서브 득점. 김지원 백토스로 실발. 스파이크. 도스핀 맞고. 이원정 많이 움직였어요. 오른쪽에 김미영. 해결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효정 선수의 선택이 옳았죠? 24대 17. 이제 흥국생명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원정. 스파이크. 오세현 디그. 강소희 하이볼 강타. 아웃이 선언됩니다. 세트 스코어 3대0. 흥국생명이 GS 칼텍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과 함께 선두를 굳건히 지킵니다. 자, 유일하게 3대0. 2라운드 맞대결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두는 흥국생명입니다. 블로킹에서 13대 1로 압도했죠. 그 중심에 블로킹 5득점에 이주아 선수가 있었고요. 옐레나 선수 18득점 51%의 성공률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GS칼텍스는 실바 선수가 양팀 통틀어 최다 21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며 한 세트도 가져올 수 없었네요. 1, 2위 빅매치가 열렸던 인천입니다. 1위 흥국생명이 승리를 거두면서 3대0 완승 손쉽게 2위 GS칼텍스를 밀어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를 꼽아보자면 단연 블로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흥국생명과 GS칼텍스 1, 2위 팀답게 굉장히 이제 공격 지표에서 대부분 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양 팀 다 이제 블로킹 부분에서만큼은 좀 하위권에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오늘은 흥국생명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또 1세트 이 장면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박은서 선수가 이제 교체돼서 들어온 다음에 연속 득점을 김연경 선수가 만들어냈고 또 이주아 선수의 블로킹 그리고 김미연 선수의 블로킹 때문에 이 1세트를 역전승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게 오늘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경기 이주아 선수가 이제 5개의 블로킹을 잡아냈고 또 김연경, 김미연, 이원정, 김수지 선수 각각 2개씩을 잡으면서 이번 시즌 팀 최다 블로킹 1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1라운드 때 흥국생명이 블로킹이 세트당 1.4개였는데 2라운드 들어와서는 세트당 2.7개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전까지 블로킹 6위였는데 네. 오늘 경기 이후로 블로킹 5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도 블로킹을 앞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흥국생명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쌍포뿐만 아니라 고르게 또 득점이 나왔다는 부분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뭐 옐레나 선수와 김연경 선수가 32득점으로 합작을 했는데 이 레이나와 이주아 선수도 각각 8득점씩 네. 올려줬거든요. 또 그중에 이제 김연경 선수가 오늘 좀 초반에는 좀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줬는데 옐레나 선수는 이제 3세트 내내 골고루 이제 고른 활약을 보여줬고 김연경 선수가 1세트 때 2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14%였는데 23대 23, 1세트 때 그 동점을 만든 그 공격 득점을 기점으로 공격 리듬을 좀 찾았고 또 오늘 경기 14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33%예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이제 시즌 평균이 46.2%인데 오늘은 좀 좋지 못한 그런 성적을 보여줬고 그러나 이제 옐레나 선수가 오늘 18득점에 51%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근데 뭐 점유율도 상당히 많이 가져갔는데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고 또 여기 이제 이주아 선수 그리고 레이나 선수도 각각 이렇게 좀 8득점씩 올려주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GS칼텍스가 1라운드 맞대결 때 실바 선수가 한 39%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고 오늘도 한 38%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이제 흥국생명을 만났을 때 이 실바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앞으로 또 4번의 맞대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또 GS칼텍스로서는 새로운 숙제를 또 발견한 그런 경기가 됐고요. 반대로 흥국생명은 끝까지 집중력 보여줬죠.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선두 자리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5연승의 흥국생명이 승점 석점 올리며 승점 23점 선두 자리를 더 확실히 했죠. 동시에 오늘 진 2위 GS칼텍스를 승점 6점 차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점 17점의 GS칼텍스는 위태로운 2위에 그대로 자리합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부 경기가 아니고 저희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했죠. 그렇죠. 네,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만 오매불만 기다리던 코너인데요. 제가 금요일은 처음이라 이 순간을 깜빡 놓칠 뻔했지 뭐예요. 정다운 기자, 팩트아워 전해주시죠. 네, 뭐 이 시간마다 제가 자꾸 무거운 얘기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크아워라고 네, 했잖아요. 죄송한데. 네, 오늘까지만 다크아워로. 네, 하지만 또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네, 오늘 이제 지난 13일에 열린 이 배구 공청회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요, 이제 배구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청회인데요. 이 공청회 주관은 이제 대한배구협회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V리그와는 또 떼놓을 수 없는 주제라서 오늘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청회는 주로 또 어떤 분들이 또 참석을 해서 좀 진행이 됩니까? 워낙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네. 뭐 미디어도 왔고 그 외에 이제 뭐 각 지역 뭐 기관들 네. 또 이제 관계자들이 많이 오셨고 또 코보에서도 많이 오셨고 또 지도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여기에 또 배구 팬들까지 많이 참석을 하셔서 네. 사실 뭐 이날 이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좀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참석이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KBSN 스포츠 또 신승준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고 김민철 해설위원이 또 패널로 참석을 해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또 전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일단 신승준 아나운서가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워낙 방대한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또 3시간 동안 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대한배구협회에서 나와서 뭐 정리를 해준 게 아니라 네. 사회자가 온전히 좀 끌고 나가는 공청회였어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 일단 뭐 이 공청회가 왜 열렸냐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배구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남녀 모두 이 노메달에 그치면서 그렇죠.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뭐 거의 최악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뭐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다양한 방안이 오갔는데 뭐 아주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지도자 육성의 필요성을 시작해서 뭐 국제 배구의 트렌드는 어떠한가, 뭐 국제적인 뭐 지도자들은 어떤 스타일로 팀을 이끄는가,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경기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네.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 뭐 아주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 협회 쪽에서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좀 정리하기도 어려웠고 온전히 또 사회자가 끌고 가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주제 자체는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또 그 속에 좀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또 평가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한유미 해설위원도 또 국가대표로서 또 국제 경기에서 또 걸출한 성적을 내면서 여자 배구의 또 인기와 또 흥행 또 성적을 이끌기도 했었고 또 이제 은퇴 이후에는 국가대표 코치로서 좀 아쉬운 또 현실을 직접적으로 좀 마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 대표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같이 다녀온 사람으로서 제가 뭐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국에는 이제 선수들의 기량이 우선적으로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과거보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높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졌지만 어떤 뭐 기본기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이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제 신장이 좋아지고 했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반드시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사실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느낄 때는 그 국적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국적이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대회 수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지도자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서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단순히 대회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세울 때는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을 기준으로 이 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뭐 선수 구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될지를 좀 지도자분들이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네네. 계시는 분이라면 저는 국적이 꼭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소통적인 부분에서도 뭐 국내 지도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훨씬 더 원활하게 되겠지만 뭐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맡아서 선수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 선수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배구가 처한 현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보다 명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도 또 V리그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공청회에서 또 V리그에 관한 또 이야기도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당연히 V리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수들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V리그에서도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 공청회 자리에서도 이제 V리그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군 리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다만 이분은 지금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쿼터 확대에 대한 우려. 지금도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까지 해서 국내 선수의 비중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V리그는 협회가 아닌 이제 연맹의 소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제 V리그는 이제 V리그 연맹은 V리그가 잘 되는 것. 그렇죠. V리그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사실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배구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V리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무조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날 공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뭐이 한국 배구 발전을 위해서 또 한국 배구 연맹과 또 한국 배구 협회에 또 뭐 의미 있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협회가 홀로 이제 대표팀을 끌고 가기에는 좀 많이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연맹과 협회가 이제 협의체를 조직을 해서 이달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협회가 대표팀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전담을 하고 모두 직접 결정을 했지만 이제는 연맹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또 의견을 내는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제가 뭐 이제 취재를 하러 다녀봐도 이제는 협회가 홀로 이 대표팀 수준의 이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역량 규모 뭐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버거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맹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큰 책임과 많은 권한을 가져가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배구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야구 대표팀이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야구 대표팀도 사실 이제 KBO 리그에서 이제 거의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아시아 쿼터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뭐 대표팀 일정 같은 것도 결국에는 프로 일정과는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연맹에서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표팀 방안을 좀 같이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 V리그의 방향성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국 배구가 정말로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변화가 좀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질지도 좀 관심이 갑니다. 네, 다시 이 배구가 또 흥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는 또 정다우 기자의 그 배구 사랑이 느껴지는 이번 팩트아웃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뭐 방송 전에 잠깐 주제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한유미 해설위원도 나 말 길어지겠는데 싶을 만큼 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위기가 뭐 곧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만큼 좀 안 좋은 성적이 났기 때문에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스물스물 그냥 넘어갔다면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네.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위기라고 정확하게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앞으로 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지 모두가 다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V리그가 흥행하는 목적 중에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도 국제대회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지만 이 V리그도 같이 흥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날려면 사실 이제 우리 선수들이 국제대회 가서 좀 잘해서 어느 정도는 좀 좋은 성적이 나면 고스란히 그게 이제 V리그까지도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연맹도 적극적으로 협회에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선수 차출이라든지 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맹에서도 잘 도와주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그 스타가 있어야지만 또 V리그가 흥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연경 선수라는 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V리그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만큼 여자 배구도 사실 지금 뭐 실력도 되고 충분히 이제 스타성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배구 선수니까 실력으로 좀 증명을 해서 그런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조금 더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부각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 외모라든지 이런 걸로 부각을 시키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실력으로 증명을 해서 그런 선수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한국 배구 하면 자꾸 위기다 위기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꼭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그 속에서 또 경각심을 가지고 기회를 찾아내서 더 발전하는 V리그 또 한국 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함께 전해봅니다. 이렇게 어렵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팩트아워 시간이 다크아워가 되는데 언젠가는 저희 해피아워, 네. 브라이트아워, 네,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다음 주도 멋진 주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밝은 거를 최대한 네. 찾아보겠습니다. 해피아워. 네, 고생 저도 많으셨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도 이 시간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죠. 승점 6점 차입니다. 4위 OK금융그룹과 5위 현대캐피탈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지금 들어서 지금 2라운드로 와서 예.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석공을 합니다. 자, 모모에 맞고 바운드 됐고요. 전광인은 밀어 때려봤어요. 맞고 나갔다는 선심의 끌어때리면 당해요. 예. 네, 그래서 전광인 선수도 그 미스터 없습니다. 신호진의 스파이크 직선 쪽 나갔어요. 자, 지금도 찾아야 돼요. 전체 리듬을. 아우메드의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하이볼. 송이채입니다. 밀어 때렸어요. 하늘 향해 때렸었던 송이채.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사실 송이채 말고도 지금 이진석, 박승수 서브 득점. 그리고 김웅비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서브 득점. 다시 한번 갑니다. 아우메드의 서브. 다시 한번 서브 득점. 조기가 미처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아우메드의 연속 서브 득점. 아우메드의 서브가 강력합니다. 오픈의 서브. 갑니다. 시간차로 갑니다. 아하! 이번에는 OK 군그룹이 벽을 쌓아서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차주환까지 이제 복귀가 될 거예요. 자, 싱글 토스인데요. 오버넷. 리시브가 길었어요. 오버넷. 자, 이렇게 해서 기록에서 리시브율이 괜찮다고 나오는데 리시브가 많이 흔들립니다. 어스봉. 자, 어스봉이 1세트의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면서 타점도 있고 폭이 있는 선수니까 쉽지 않아요. 데라는켈 마이너스 아이안. 와, 13대9. 예. 레오의 서브. 레오의 서브에 터지기 시작해요. 서브 득점. 여우현 선수가 지금 여우에 들어오니까 자, 여우현의 리시브 좀 길어요. 다이렉트. 여우현 나오자마자 리시브를 해봤습니다만 정광의 강서부입니다. 석공 진상컷 범실이에요. 일각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엄포이드 서브 이시구의 서브였고요. 레오의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레오 네트 맞고 자 차영석이 맞고요. 자 아메드 스파이크 블로킹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터치된 범실이 먼저 그었고요. 석공 진상원이 2세트의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어내는군요. 볼도 볼입니다. 아, 그래서 맞을 때는 그냥 어쩌다 맞은 거예요. 네. 자 레오는 범실이네요. 예 범실이에요.
석공으로 맞대고 막혔어요. 넘깁니다. 자, 길게. 아메드가 왼쪽에서 천행이 성공 블록아웃. 자, 강정민이 투입됐고 여우일이 들어간 두 팀. 자, 뛰어놓습니다. 밀어내립니다. 블록아웃. 네네. 아메드. 초반에는 이 시즌에 같이 땀을 많이 흘린 선수 중심으로 팀을 운영했다면 예. 이제는 예. 자, 리시브 됐습니다. 자, 안 맞았어요. 하지만 허스봉이 포인트를 만들어내는군요. 현대캐피탈이 3세트를 가져옵니다. 이런 거죠. 그죠? 받고 바로 빠르게 가는 리듬 예. 약간 공격들 박승수 막힙니다. 이번에는 이 브로커가 멋지게 간단 말이죠. 예. 신나는 거죠. 그렇죠. 박승수의 서브입니다. 여우의 리시브는 좋아요. 갑니다. 비석공 막힙니다. 한 점 차. 작전 시간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요. 여우의 리시브. 오른쪽에서 아우메드 브로킹. 이거 누가? 득점 송이채. 피에 딸렸는데. 이 시간차. 타이밍을 지금 잡았어요. 송이채. 자, 이번에는 누구한테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릴 수가 없어요. 역전기회입니다. 기회 왔습니다. 이민규 레오 갑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역전. 자, 계속해서 여유 쪽을 공략했고요. 아메드 레오의 디귿. 자, 그리고 다시 레오가 뜹니다. 레오의 득점 세트포인트. 자, 멈추는 건물 이슈가 들어갔어요. 서브 득점 듀스를 만듭니다. 이슈가 1을 냅니다. 1차전도 팀을 살렸어요. 다시 한번 이슈. 자, 리시브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오입니다. 다치아웃. 레오가 자, 리시브 됐어요. 전광인. 그리고 아메드로 합니다. 자, 레오가 버텨냈어요. 끝내쓰는 기회입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끝냅니다. 레오. 자, 리시브 됐습니다. 전광인. 자, 수비 됐어요. 수비가 좋아졌습니다. 아하, 안 좋아요. 포인트를 만듭니다. 레오. 그냥 예. 배우장 오면 일단 즐거워야 돼요. 예, 문성민의 서브. 자, 아쉽게도 멈추. 이현승의 그런데 서브. 이게 뭔 경우입니까? 원택라인은 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레오의 득점. 레오의 강한 서브 넘어왔습니다. 레오가 받고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석공으로 합니다. 자, 어떻게커버 이번에는 박승수 끝냅니다. OK금융그룹이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결국에는 오늘도 역전을 통해서 풀셋 접전 끝에 6승째를 따냅니다. 모기노의 승리. 한 세트씩 주고받은 두 팀, 마침내 5세트는 OK금융그룹이 가져가며 승리합니다. 두 팀 모두 많은 범실이 나왔는데요. 레오와 바야르사이안 선수의 활약을 앞세운 OK금융그룹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맞선 현대캐피탈은 아흐메드 선수가 양팀 최다 29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많은 범실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양팀 다 정말 많은 범실이 나왔습니다. 5세트 승부 끝에 OK금융그룹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또 5세트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네, 이 경기는 진짜 범실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팀 합쳐서 63개. 그러니까 이 경기가 5세트까지 갔는데 2시간 12분밖에 경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범실이 37개예요. 두 팀 합쳐서. 굉장히 두 팀 모두 조금 아쉬운 경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기가 범실이 조금 더 관심을 모은 건 이제 지난 맞대결 때문인데요. 현대캐피탈이 지난 경기에서 OK금융을 상대로 잘 싸웠지만 5세트에 14대 15 듀스 상황에서 범실을 3개를 하면서 또 되게 허탈하게 이제 경기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흐름은 좀 비슷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사실 OK금융그룹이 평소에 비해서 범실을 너무 많이 한 경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리그에서 범실을 가장 적게 하는 팀이고 우기노 감독의 배구 자체가 범실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그 뜻대로는 잘 되지 않은 경기였고요. 특히나 진짜 패배한 세트에서 보면은 허탈하게 내주는 경기가 많았고 마찬가지로 현대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한 세트에서는 이 아흐메드 선수가 특히 좀 저렇게 어려운 볼은 좀 쉽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좀 욕심을 내면서 저렇게 어렵게 좀 경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5세트에는 이 현대캐피탈이 범실을 7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양 팀 모두 너무 불안한 경기를 했고 그나마 이제 OK금융그룹은 이제 4세트에 레오 선수가 이제 막판에 맹활약을 하면서 경기를 끌고 갔는데 뭐 이 경기는 아마 양 팀 모두 되게 고민을 많이 안긴 경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캐피탈의 경우에는 지난 맞대결과 너무 비슷한 구도로 패했단 말이죠. 이 경기는 선수들한테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굉장히 큰 불안감을 안길 수 있습니다. 네. 당장 다음 경기 또 다음 맞대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현대캐피털에서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승패라는 결과와 관계없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풀세트 승부를 펼쳤는데요. 결국에는 OK금융그룹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OK금융그룹이 오늘 승리로 승점 2점 올렸죠. 승점 15점 6승 3패로 3위로 올라섭니다. 삼성화재가 4위로 내려왔고요.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던 현대캐피탈은 승점 8점 그대로 5위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승점 2점 차 4위 정관장과 5위 한국도로공사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우리 스팸들은 또 어떤 예상을 했는지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 정관장은 80%로 스팸들은 정관장의 5위를 예상했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2라운드에서는 정관장의 승리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일단 뭐 모든 팀이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이 정관장과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 아웃사이더 히터의 그 한 자리가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서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선우 선수를 먼저 투입을 했고 네. 또 공격에서는 효과를 봤는데 이 리시브에서 흔들리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가 다시 들어와 줬고요. 또 도로공사는 이제 리시브에 안정적인 이제 문정원 선수가 먼저 들어왔지만 이제 높이에서 열세를 보이면서 이 전세환 선수가 이제 블루킹과 결정력이 필요한 시점에는 또 투입이 됩니다. 네. 양 팀 다 이제 리시브와 또 높이에 대한 이 양날의 검을 좀 가지고 있는 이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의 한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다면 둘 다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관장의 높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다만 1라운드 맞대결 때 부키리치 선수가 63%로 굉장히 좋은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이 정관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키리치 선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마크를 하느냐도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메가 선수가 최근에 이제 공격 성공률이 약간 좀 떨어지긴 했어요. 약간 떨어졌는데 이 중앙의 공격이 좀 이렇게 살아나면 이 메가 선수까지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정관장의 우위를 점했는데 한유미 해설위원은 20%에 속해 있는지 80%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될지 내일 경기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남자부 경기 전망해 볼 텐데요. 대한항공이 2경기 연속 하위권 팀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상대는 직전 경기에서 4연패를 끊어낸 6위 한국전력인데요.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승패 예측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은 대한항공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예상 승리 확률 100%입니다. 이거는 정다워 기자도 대한항공. 네. 이유는 뭡니까? 이게 참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뭐 죄송하긴 한데 네. 뭐 어쨌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전체로 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네. 뭐 배구에서는 그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 결국에는 대한항공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역시나 최근 경기 결과가 좋은데 결과도 좋지만 내용도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주중에 삼성화재 경기 취재를 다녀왔는데 네.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화면에 나온 이 정한용 선수가 정지석 선수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채워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팀의 그 공세에 걸쳐서 잘해주고 있고 또 이준 선수가 잘해줬지만 곽승석 선수가 복귀를 해서 선발로 나오니까 또 역시나 곽승석 명불허전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임동혁과 링컨이 이 아포지 스파이커 자리를 좀 오가면서 상대 공격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주면서 상대 수비를 어렵게 만들고 또 이 세터 한 선수의 기량은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다른 7개 구단을 통틀어봐도 너무 노련하고 너무 다채로운 공격을 구사하는 세터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한국전력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이제 세터 하승우가 얼마나 이 세터 싸움에서 버틸 수 있는지 또 타이스를 잘 살릴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도 분명히 네.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전력도 분위기 확실히 바꿔냈고요. 대한항공은 이제 뭐 본체 모습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저희 뭐 스팸들의 100% 만장일치가 종종 틀리기도 합니다. 또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내일 경기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경기 저희가 중계해드립니다. KBS N스포츠는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남자부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김민철 해설위원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배고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스윙!